어제 외운 단어가 오늘 기억이 안 난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단어를 분명히 외웠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리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설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단어장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단어장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자, 많은 회사들에서 단어장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단어장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어장으로 암기하시면은 리딩으로 이관이 안 돼서 그래요. 리딩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링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커넥션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단어장에서 봤던 것들이 리딩에서 이관되지 않는 이유는 링킹 작업을 해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내가 단어장에서 특정 단어를 외웠어. 뭐 스쿨이란 단어라고 합시다. 스쿨을 외웠어. 근데 내가 이걸 이번에 처음 봐서 이거를 단어장에서 외웠어요. 근데 리딩 내가 지문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스쿨이 있는데 봤던 것 같은데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뭐였지? 그때라도 다시 단어장을 찾아보고 다시 외우고 이걸 반복을 하면 훌륭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립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링킹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일까? 단어장으로 외우시게 되면 이 링킹 작업에 대한 시간 소요가 훨씬 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왜냐면 이 단어장에서의 이 단어를 외웠을 때 학생들은 공감할 겁니다. 단어장에서 이거 외웠을 때 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뭐냐면 그 페이지에 대한 이미지.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외워버리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이 페이지 안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이 페이지를 벗어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단어를 외우실 때에는 이런 페이지 안에 단어들이 이제 막 가득하게 갇혀 있는데 그 가득하게 갇혀 있는 것들이 또 서로 연관성도 너무 없어. 그러면 여기 이관되는 작업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지문에서 만약에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는 스튜던트가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단어장에서 외웠었을 때 스쿨이라는 단어를 외웠는데 그 다음 단어로 여기에서는 만약에 뭐 chair 이런 게 나왔다고 합시다. 뭔가 연관스러움이 있어야지 이 링킹이 잘 돼요. 근데 내가 단어장으로 스쿨을 외우고 체어를 외웠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 지문으로 옮겨와서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스쿨은 나오는데 스튜던트가 나오고 체어 정도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컨텍스트가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고 내가 외웠던 이미지가 아니라고 인식이 되면서 이거는 분명 외웠던 것 같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 한국어 뜻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완벽하게 암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냐라고 만약에 반문을 하신다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영어를 단어를 외워서 시험까지 봐서 맞춰낸 건데 왜 지문에서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등급 불문입니다. 제가 많은 1등급들 수업을 하고 있지만 2등급, 3등급 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똑같이 겪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려주는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단어장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저는 뭐 어차피 제가 단어장 수업 자체를 제가 안 해주니까 그러면 뭐로 수업을 합니까? 이미 링킹이 되어 있는 자료로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자료예요? 리딩 자료에서 뽑아내져 있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단어장이라 부를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단어라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친한다면은 리딩에서 나온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장처럼 그냥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단어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리딩과 관련성이 100% 있는 거죠. 여기서는 100%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미 내가 리딩을 할 때부터 그리고 순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리딩을 했어.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어. 근데 그게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외웠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 내가 단어를 먼저 외웠어. 근데 단어를 먼저 외우고 나서 리딩을 풀었어. 근데 아는 단어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게 두 번째 케이스. 둘 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리딩에서 뽑아내진 추출된 단어들을 외우는 것만이 자 여기 앞에서 이미지화라고 했을 때에도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해도 되는 거죠. 왜요? 이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은 단어가 미리 다 리딩에서 정제돼서 뽑아내준 거니까
저 이미지화는 입혀져도 의미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는 꼭 연결된 단어장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홀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단어장 만약에 보고 계시면은 그 단어장을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본인이 풀고 있는 뭐 리딩 유형집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집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딸려 있는 단어장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장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장은요. 보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때 끝납니다. 초중 때 그냥 야 단어 이거 이렇게 이 단어장 사용해서 우리 같이 외우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이걸 지금 보시면 안 되죠. 실력이 좋아도 저는 단어장을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모의고사집에서 나와 있는 그 딸려 있는 단어장 그걸 외우셔라. 단적으로 만약 고3이다 그러면 EBS 책을 무조건 구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뭐 학교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본인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압박에 의해서 EBS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 그 EBS 책에도 단어장이 딸려 있으니까 그 단어장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단어장만 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단어장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단어장 외우고 거기에 있는 리딩을 같이 풀 때 그때서야 효과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유형집이 있습니다. 그 유형 자료집이 있는데 그 유형 자료집에서 나온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위주겠죠. 학생들이 모를 만한 거. 그런 걸 정리한 단어장이 있어. 그걸로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파트로 넘어갔어? 그럼 모의고사에서 해당 모의고사에서 단어 정리된 게 제가 만든 게 있죠. 그러면 그걸로 학생들한테 외우게 시키는 거야. 그래 링킹이 돼요. 이거 외웠던 것 같은 데가 아닌 거죠. 이 단어들 묶음을 내가 외웠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 리딩에서 봤었을 때도 기억이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가면은 단어장에서 외웠을 때 왜 리딩에서 잘 연결이 안 될까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분명히 단어장에서 외웠을 때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이거는 좀 특수 케이스라고 만약에 본다면 특수한 건 아니고 사실 되게 일반적인 건데 학생들이 품사를 강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단어장에서 명사로 외웠는데 그게 실제 리딩에서 동사로 나왔어. 형용사로 나왔어. 그러면 그 뜻을 자유롭게 본인이 좀 이렇게 저의 표현대로라면 단어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새로운 단어로 인식하고 이걸 새롭게 외워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리딩에서 버벅거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단어를 외우시면 어떻게 돼요? 이 단어에서 명사 형태가 나왔다면 그 명사 형태가 지문에서도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놨을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뭔가 내가 외웠을 때 곧바로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눈에 확 들어온다라고 하는 현상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 이쪽 케이스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더 의미가 깊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어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뭐 어학인데 당연히 단어 시험 볼 거 아니에요? 매번 단어 시험을 볼 때마다 품사를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품사가 정복되지 않으면 리딩에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을 완벽하게 써낼 수가 없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암기를 함에 있어서 품사가 체크가 되지 않으면 외우는 것이 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 자,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를 형용사로 내가 외우고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걔가 명사나 아니면 조금 더 그 단어가 조금 바뀌잖아요. 품사가 바뀌면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바뀌었어. 그럼 그때 내가 품사를 애초에 외우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다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이거를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워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걸 따로따로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품사를 하나 외우면 되는 거예요. 특수한 단어가 있어요. 뭐 여기 subject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엄청 중요하죠. 그럼 subjective라고 하는 게 이게 형용사라고 이제 하는구나. 형용사 품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고 이걸 같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외우면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 패턴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명사로 할 때는 뒤 끝이 이렇게 끝난다. 이런 끝나는 것들이 자기 이제 단어를 외우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것이고 그 정규 패턴대로 가면은 이 한 단어만 알아도 그럼 명사면 뭘 것 같아? 한번 추측해봐. 혹시 이걸까요? 맞아 그거야. 이런 식으로 단어를 덜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 있고 만약에 품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거를 subjective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한국어 뜻을 외우게 돼버리면 그때는 나중에 이 단어가 조금 바뀌어 있을 때 뒤에 끝자리가 조금 바뀌어 있어서 품사가 변형되어 있었을 때 그때 학생은 그거를 새로운 단어로 인식하고 이걸 또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업을 제가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간을 다 한정된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단시간에 제일 효율성이 높게 공부하는 것이 옳겠다. 어학 충분히 가능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단어는 어떻게 외우시는 겁니까? 그 개별 단어장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몇몇 회사에서 나온 거 되게 유명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나중에 리딩할 때 그걸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요. 이거 분명히 내가 외웠던 건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 이거였구나, 단어장.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애초에 줄이시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단어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리딩 책에 딸려 있는 단어장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 혼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단어 외우고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훨씬 단기간에 압축시켜서 많은 단어들을 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 기초거든요. 이제 많은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저랑 인연이 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저랑 같이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단어장을 잘못 고르는 것도 부지기수고요. 아니 이걸 중학생 때 외워야 되는 단어장인데 그걸 고3 때 외우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기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어장도 잘못 고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장 자체를 그냥 좀 덮어두시고 이게 뭐 학교에서 지금 꼭 외워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혼자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영어 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그냥 단어장으로 외운다? 그거는 조금 물음표예요. 그건 좀 물음표다. 그렇게 왜 하지? 어차피 공부할 내용에 있는 걸로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시간 단축적이고 효과가 높죠. 링킹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단어 외울 때 이런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어 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